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한민수 대변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지금 의원님들 계속 경내에서 그 대기 중이었죠? 예, 그렇죠. 그럼 지금 대변인도 국회에서 오시는 길입니까? 저는 옷을 가질로 어제 밤에 오늘 상황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잠이 들렸다 왔습니다. 많이 피곤하시겠어요? 국민들 고생하시는 생각하면 진심으로 미안하지요. 그러니까 오늘은 좀 끝나야 된다. 끝날 걸로 믿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뭐 기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일단 하여간 네, 무조건 인용이라고 전망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5가지 뭐 저는 뭐 쟁점이라고 보지도 않습니다만 그 보면은 그건 뭐 어느 항목 하나 다 떠나서 모두가 위헌입니다. 그래요? 이 비상계엄의 적법성 보면은 저 무도한 한덕수 권한 대행마저도 그날 임시 국무회의는 없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3일 날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평온했지요. 그런데 전시도 아니고 사변도 아니고 준 국가 비상사태도 아닌데 계엄을 했습니다. 오로지 윤석열과 김건희 그 부부만 아마 위기의식을 느꼈던 것 같아요. 명태균 게이트랄지 특검법이 김건희 특검법이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다 봤지 않습니까? 우리 군인들이 군대와 경찰이 국회에 들어왔고 우리 헌법에는 설사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동하더라도 국회와 정당 활동을 금지할 수 없습니다. 이런 항목 하나하나. 그리고 윤 대통령이 헌재 나와가지고 자백을 했어요. 군인을 선관위에 보냈다고. 근데 이거를 위헌이 아니다? 기각을 한다? 인용을 한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어떤 대통령이 그러면 어느 대통령이 선을 섰는데 여소야되다. 그건 뭐 군대를 내가 써야 되겠는데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조금 전에 정광재 대변인은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희망 섞인 전망으로 4대4, 5대3이 좀 많다. 이런 취지로 그러니까 전해주시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저는 그 거리에 나오신 분들 중에 진짜로 뭐 극우에 선동이 되거나 그렇지 않고 정말 뭐 윤 대통령을 좋아서 오신 분도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국민의힘 정치인들 중에는 모두 다 자기 정치한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죠. 그래요? 아니 나경원 의원이 한 사람만 비교하면 그분이 윤 대통령 때문에 당대표 선거 출마도 못한 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뭐가 좋고 이뻐서 저렇게 지키자고 돌아다니겠습니까? 판사 출신이죠. 그렇죠. 자기 정치하는 거예요. 김기현 의원도 마찬가지고 저는 윤상현도 마찬가지고 저는 다 자기 정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오늘 파면이 되면은 언제 저 사람이 그랬어? 하는 것처럼 바로 입장 바꾸고 손절 들어갈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럼요. 국민의힘 자체가 뭐 조만간 간판도 내리지 않겠습니까? 간판을 내린다고? 어떻게? 대선 지고 나면 제대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5대3, 4대4를 뭐 기대를 하고 그렇게 하면은 이분들 불복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잠깐만 조금 전에 그 대변인 말씀이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나왔는데 만약에 대선이 지나고 나서 간판을 내린다 그 얘기는 무슨 분열이 이루어질 거다 이 말씀이신가요? 저는 저대로 못 가지요. 그래요? 그럼요. 왜냐하면 이제 선거를 먼저 그 앞서 가지고 만약 끝까지 불복을 한다면은 저는 국민의힘에서 대선 후보 내면 안 됩니다. 이번에 구로구청장 후보를 안 냈거든요. 규책 사유라고 하면서 그러면 규책 사유로 따지면 더 큰 규책 사유죠. 국민들을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못 낼 거라고 보고 말씀하신 대로 대선 이후에는 그러면은 전 이제 당권을 잡겠다고 지금 몇몇 다수의 의원들이 지금 그걸 노리고 지금 뛰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의 그 투표권을 가진 당원들의 분포들을 보면은 이분들이 왜 움직이는지 다 보이거든요. 그러고 나면 그렇게 잡았을 때 딱 1년 뒤면은 이제 대선이 이루어지고요. 1년 뒤면은 지방선거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당의 어떤 목소리, 구조 이걸 가지고 내년 지방선거를 수도권에서 칠 수 있겠습니까? 전 충청 이상으로는 하나도 치를 수가 없을 거예요. 당선이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저당 간판으로 못하지요. 그렇게 보시는 거고. 네. 승복 논란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정광재 대변인은 아니 승복은 피소추인도 하는 것이지만 소추인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던데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궁색한 얘기죠. 제가 어제도 어디 가서 그 정말 잔혹한 학폭 사건 비유도 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온 국민이 다 본 살인의 현장이 있었습니다. 정말 잔혹한 살인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판사가 정말 엉뚱하게도 내가 뭐 무죄를 내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피살자 가족에게 그냥 그 뭐 승복하세요.
어떻게 승복을 합니까? 저는 전형적인 가해자 논리입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지도부 좀 전에 나오신 분도 그렇고 국민의힘 지도부도 그렇고 뭐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우리 국민들한테 윽박지르지 마세요. 왜 우리한테 승복하라고 윽박지릅니까? 우리는 피해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가서 지금 당장 승복하라고 하십시오.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가장 큰 관심사는 만약에 이제 헌재 결정이 나왔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메시지를 어떻게 낼 것이냐. 사실 이 부분이 그 가장 큰 관심사 가운데 하나인데 또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사실 지금까지 윤 대통령이 해온 것을 보면은 우려스럽죠. 불복 메시지가 담길 거라고 보세요, 저는 혹시?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설사 예. 뭐 약간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표현들이 있더라도 이분이 관저에서도 그렇고 체포될 당시에 얼마나 저항을 했습니까? 그럴 당시에도 그렇고 오로지 본인을 지지하는 분들 뭐 이런 막 극우들을 선동하는 메시지였어요. 그분들에 대한 미안함. 그 감옥에서 나오면서 이번에 구속 취소돼가지고 그때도 내는 메시지 보십시오. 본인을 지지하는 분들이 고생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저는 혹시도 이번에도 그렇게 한다면 뭐 이미 뭐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만 일말에 정말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역사와 국민들에게 죄를 짓는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지금 민주당에서는 8대0 인용이 나올 거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니까 거기서부터 네. 출발을 한다면 근데 네. 8대0이 나오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불복 메시지를 낸다. 그러면 그 메시지를 접한 윤석열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들과 어떻게 결합해서 어떤 정국이 형성이 될 거라고 전망하세요? 저는 근데 그거를 그렇게 우려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저는 찻잔 속의 태풍이라는 제가 표현을 쓰는데요. 물론 뭐 윤 대통령 진짜 좋아해서 뭐 하신 분도 있겠지만 여러 정치적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예. 그 오래 못 갈 겁니다. 저는 극우 집회를 이렇게 조직하는 분들도 다 뭐 다른 생각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크게는 뭐 권력에 대한 욕심도 있을 테고요. 또 하나는 결국은 돈에 대한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더 이상 이분으로 장사가 안 되네 했을 때는 이분들도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보시고. 조금은 합니다마는 무엇보다 저는 국민의힘이 그래도 100석이 넘는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아닙니까? 예. 이 큰 배가 뭐 항로를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뭐 이렇게 어디 가서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헌재는 이미 결정을 내렸고 어디 가서 항의할 데가 별로 많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화문이랄지 주말에 국회로 오는 거 아닙니까? 뭐 와도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래 못 갈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그 순간부터 이제 조기 대선 구매로 넘어가잖아요. 네. 그럼 이재명 대표는 출마를 하실 거고 당 대표직은 사퇴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후 어떻게 되는지 혹시 좀 플랜이 나왔습니까? 당에서? 뭐 당에서 공식적으로 그런 논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오늘 11시를 위해서 지금까지 정말 총력을 다했고 저희들 당에서 저 마찬가지로 12월 3일 이후로 한 번도 긴장을 풀어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구치소에 걸어 나올 때 그 충격이라는 게 그 뒤에 지금 더 비상식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았고요. 저는 인용될 거라고 보고 그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우리 국민들이 원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대표께서 출마를 위해서 당대표를 직을 내려놓으실 거고 우리 당도 2017년도도 이제 그런 일이 있었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그러면 바로 이제 조기 대선을 위한 이제 당내 경선 준비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그럴 경우 이제 그러니까 지도 체제가 어떻게 되느냐, 권한대행 체제로 가느냐, 어떻게 네. 되느냐 이게 궁금한데 현실적으로 권한대행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많이 나오던데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이재명 대표가 어제 이제 그 4.3 그 추념식에 가서 했던 발언, 12.3 친위 군사 쿠데타 계획에는 5천에서 10,000명의 국민을 학살하려던 계획이 들어있다. 이걸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허위 사실이라고 막 이렇게 주장을 하고 국민의힘에서도 비판하던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지금 반응을 보면은 예. 이것까지 들켰네?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노상원 씨가 네. 그냥 민간인 아니잖아요. 저는 이번 계엄에 정말 실무 총책 역할을 하지 않았나. 계엄 비선 역할을 한 것 같아요. 네. 아니 오직하면은 그 잘 나가는 대령들, 정부 산업 불러놓고 너 내가 별 달아줄게. 그럴 수 있는 민간인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 있습니까? 네. 김건희 여사가 있군요. 예. 그런 게 보면은 예.
이거는 그 수첩에 있는 내용들이 그냥 본인의 한 사람의 망상으로 그쳤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분과 그 김용원 국방부 장관 예. 그 수시로 만나고 공관에도 가고 김용현 장관이 계엄을 실패한 이후에 가장 먼저 연락한 사람도 노상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건 지금은 저렇게 펄펄 뛰고 하더라도 전 그래서라도 내란 특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수사가 되면은 우리 국민들께는 정말 죄송스럽지만은 깜짝깜짝 놀라고 충격받을 일들이 저는 앞으로 많이 나오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더 공개될 내용들 말씀하시는 많다고 건가요? 보는 거죠. 그래요? 어떻게 계엄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정말 용산 대통령실은 어떻게 됐고 왜 김건희 여사는 계엄 당일입니까? 그 국정원장과 전날 전날 문자 보낸 거 말씀하시는 국가정보원장과 누가 연락을 합니까? 대한민국 어떤 영부인이 그런 적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짧게 최상목 부총리 탄핵안이 있잖아요. 예. 인용 내지 기각 결정에 따라서 처리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까? 물론 뭐 논의는 더 하겠습니다만은 저는 당 대변인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그 영향받을 사안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칙으로 가야 된다고 그렇습니다. 그 최상목 부총리 당시 권한대행은 헌법을 명백하게 위반했고 그 기간도 상당히 깁니다. 한덕수 대행은 짧았다고 해가지고 이번에 탄핵 소추안이 기각됐습니다만 더 길기도 하고 그 여러 가지 위법적 위헌적 상황은 차고 넘칩니다. 거기에다가 세상에 대한민국 권한대행이 경제부총리가 대한민국 망해라에 베팅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주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한민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